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질검사 많이 하시죠? 기질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다중지능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두 검사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질은 타고난 정서적 반응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질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이론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기질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질의 특성은 좋다 나쁘다로 볼 것이 아니라 기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이 기질이 좋은 성격으로 발현돼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잘 유능하게 효과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유능성, 즉 성격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활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을 이렇게 재는 척도들이 있는데 하위 요인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모셔널리티, 즉 정서성을 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잘 변하나, 얼마나 기분을 많이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얼마나 불행해하는가, 감정적인 부분의 변화라든지 안정성 등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질의 두 번째 카테고리는 활동성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기질적으로 활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흥분도가 높아서 이것저것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뭔가를 활동을 시작하고 배워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아이는 천천히 그리고 많이 기다렸다가 조금씩 하는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으로 빠르게 가서 덥석덥석 해보고 이런 경우 보죠. 활동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질은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활동성이 높으면 어떻겠어요? 이로 인해서 그래서 자칫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던가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부딪힌다거나 기다리는 게 힘들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기질적 특성을 잘 고려해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서도 올바르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기질검사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소셔빌리티. 그래서 누군가하고의 관계 맺음 또는 어떤 사물과의 관계 맺음에서 낯선 사람 또는 낯선 사물, 낯선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아니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어렵고 한참 걸리는 사람이냐 등등등을 이런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기질적으로 이렇게 양극단 매우 하이 쪽에 있거나 매우 낮은 로우 쪽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이들 간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은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되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은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질적 특성을 갖고 너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 좋을 것 같다. 나를 조절해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기질검사를 알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활용하는 게 기질검사예요. 그렇다면 다중지능검사는 왜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다중지능검사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처음으로 제안한 이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학습을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의 특성,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중지능이 있는데 이 다중지능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학습 활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활동이 되게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다중지능에서 아이가 신체운동지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굉장히 활동성이 높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언어지능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언어로 조분조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몸을 움직이면서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배우고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언어로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 아이는 머리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의 다중지능 특성을 알면 이 아이한테 적합한 설명의 방식이라든지 놀이 그리고 수업 방식 그리고 이 아이의 소질과 적성을 잘 개발해 줄 수 있는 진로 분야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즉 다중지능은 우리 아이가 어떤 지능의 특성을 타고났는지 어떤 소질과 적성이 있는지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 아이의 잠재력에 불이 꺼져 있다면 이 불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어요? 사람이 타고난 다중지능 중에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지능,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지능은 살짝 일단 멈춰놓고 홀딩해두고 강점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키워주면서 약점지능을 보강해준다면 이 아이한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을 또는 어떤 진로 분야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검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기질 검사는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 다중지능 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주셨으니까 이걸 토대로 기질은 아이의 타고난 정서적인 반응 기제를 봄으로써 이 아이의 마음이 어디서 불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안정적일 수 있는가, 다중지능은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재밌어하고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걸 잘 배우고 어떤 것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기질과 다중지능의 차이를 비교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가 연구 개발한 AI 다중지능 검사는 AI 기술을 통해서 다중지능을 측정하고 그래서 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소질과 적성이 전국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위 그 아이의 잠재력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지 활성화된 상태인지 어떤 조합 상태에 있는지 어떤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어떤 활동을 먼저 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즐겁게 배울 수 있는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만일 이런 도움을 얻고 싶다면 저희 인큐연구소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